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자, 오늘 시장은 또 어제랑 또 약간 또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그래 미국장이 좀 쉬어버리는 바람에 여기 약간 뭔가 기댈 만한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거래소는 그래도 이제 후반에 약간 좀 들어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좀 아쉽습니다. 거래소가 하락 마감했네요. 네. 그래요. 그동안 좀 움직였었던 저 PBR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약세를 보였고요. 그래도 2차 전지 좀 살아나는 모습, 또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왔죠. 그러면서 그 오늘 장 안에서는 종목과 또 테마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또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장이 이렇게 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종목 선정을 좀 미리 좀 해놓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면 또 미리미리 들어가기도 어렵고요. 맞아요. 또 준비를 안 해두면 내 종목에 대한 전략마저 또 없으면 내 종목이 오르거나 내렸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주저주저 하다가 시간이 계속 가버리는 그런 어려운 장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참 신경 쓸 것도 많고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은 정말 까다로운 시장인데요. 여러분들 각자 또 종목에 따라서 다양한 사연들 가지고 계실 텐데 그렇죠. 지금 바로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종목에 대한 해결책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남이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형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2시간 꽉 채워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 확실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어떤 게 궁금한지 또 어떤 종목이 사고 싶으신지 매수 문의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종목들을 올려주시는 시간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이슈와 관련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 2차 전지가 다 간 게 아니라 특정 2차 전지, 뭐 전고체라든지 소재 부품 이런 식으로 좀 움직였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바로 이 단어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2차 전지 관련이고요. 네, 동박. 맞아요. 2차 전지 동박 3인방. 그렇죠. 하반기는 다르다? 진짜? 그렇죠. 두 번은 안 속겠다 하지만 사실 자주 속죠, 우리가. 그래가지고 2차 전지 동박 오늘 또 관련해서 종목들 굉장히 또 세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또 갈 때 가는 종목이 또 나중에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 또 세게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갖게 되잖아요. 최근에 이제 조금씩 2차 전지의 시장에서 시선이 좀 움직여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또 동박은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됐던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의 강세가 과연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건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SKC, 솔루스 첨단 소재,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오늘 다 이제 전망이 좋았습니다. 이제 특히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시장의 흐름이 하루 다르는 지금 상황이어서 과연 동박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전략 두 분과 함께 세워보시죠. 자, 어쨌든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라 쭉 중장기로도 보려면은 업황 자체도 살아나야 되는 그런 측면이 될 텐데요. 이 동박 3인방 아까 좀 보여준 부분도 있습니다. 자, 과연 업황 개선이 될까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용료께서는 업황 개선 된다, 아직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된다. 김진환 전문가는요? 네, 아직은 아니지만 주가는 반응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실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묘한 기대감, 희망을. 기대감 한 꼬집 정도 넣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박준현 운용료께서 말씀하신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동박이라는 것 자체가 2차 전지 소재 쪽에 크게 알다시피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전해질 분리막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동박이 빠진 것 자체가 그게 동박은 음극재 쪽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음극재가 전체 이제 2차 전지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11% 정도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양극재에 비하면 되게 적은 그렇죠. 양극재가 35% 정도 많고 11% 정도 되는 거니까 전해질과 더불어서 그 중에서 동박이 음극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원가 비중은 6.4% 정도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음극재에서 얼마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얘기하고 알루미늄 박이거든요. 알박이라고 얘기를 하죠. 알박. 예, 그래서 음극재 쪽에 속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음극재 쪽에 이제 동박이 음극재를 이제
감싸면서 전류를 원활하게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동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박의 주요 소재는 구리라고 좀 봐야 되겠죠. 동박에서 구리가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 가까이가 되고요. 크네요. 그다음에 전기료가 차지하고 나머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큰 부가성 자체는 크지는 좀 않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결국은 그 업황이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것 자체도 어차피 이거는 뭐 2차 전기차 시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자체가 계속 지금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거든요. 올해 전망치는 현재 20% 정도 좀 잡아져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전기차 전환의 속도 조절 얘기가 좀 나오면서 내년도 전망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10% 정도까지 좀 떨어지더라고요. 성장률 전망치 자체가. 또 대선 카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작년도 또 겨울철 워낙 혹한기 때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쏟아지면서 시동이 안 걸리니까요. 그렇죠. 전기차를 사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싹 많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전기차 시장 자체가. 결국은 전기차 시장이 회복이 좀 돼야지 동박 관련 부분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전기차 소재 중에서 그렇게 큰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크지는 않는데 양극재 같은 경우도 지금 못 가는데 동박이 얼마만큼 좋아지겠느냐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동박 부분 자체도 지금 업황 자체가 쉽지 않은 것 자체가 양극재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발 공급 과잉입니다. 중국이 동박의 최대 생산국이 생산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중국의 기업이 장춘이라는 기업이 한 시장 점유율 13% 차지하면 1위 기업입니다. 거의 중국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 전기차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유럽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적으로 저가의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그다음에 국내 회사들 같은 경우 투자는 계속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상당히 심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돈이 안 되네.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쉽지는 좀 않다는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동박 기업이 최근에 이제 4분기 실적들을 좀 발표가 됐는데 전기차 관련 종목들 소재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은 동박 기업이 더 심합니다. 예컨대 SKC 같은 경우 작년 4분기 컨센 자체가 214억 정도 적자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851억 적자가 났거든요. 적자가 많이 났고 롯데에너지 솔루션은 컨센 자체가 70억인데 그래도 적자 전환하지는 않았어요. 13억 정도 예상치보다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97억을 예상했는데 102억 정도 좀 적자가 좀 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그러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하반기 때 정도 가면 회복이 좀 되지 않겠나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이제 가봐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아 보이는 것 자체가 지금 1분기 때도 지금 적자가 예컨대 SKC 같은 경우도 500억대 이상 적자가 날 거란 전망이거든요. 뭐 하반기 정도가 물론 회복이 좀 되겠죠. 적자 부분 자체가 축소가 된다든가 흑자 전환은 저도 가능할 것으로 좀 보는데 특히 SKC 같은 경우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 4분기 시절 보면 매출액이 재작년 2022년도 4분기 때 거의 7,800억이었는데 작년 4분기 때 매출액이 2,500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확 줄어들어. 매출액이 3분의 1 토막 났다는 거죠. 성장한다 그러면 그래도 매출액 자체는 그래도 캐파 증설에 따라 가지고 증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영업이익과는 별개로. 영업이익과는 별개로. 양극재 회사들 같은 경우 그래도 매출액은 증가했거든요. 실적 자체는 재고 자산 손실을 좀 처리하면서 손실이 안 좋았다는 부분. 규모라도 커져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쉽지는 않다는 쪽이고요. 일부 이제 하반기 때 실적 개선이 될 거란 전망이기는 한데 상반기 또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좋다 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흑자 전환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증권사 쪽에 이번 그 작년 4분기 실적을 좀 발표하고 난 다음에 올해와 내년도의 그 실적 전망치를 제가 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아다시피 동박기업의 1위가 지금 SKC지 않습니까? SKC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거의 1위로 올라선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SKC가 작년도에 매출액 1조 5천억이 나왔거든요. 올해는 2조 2천억 정도, 매출액은 한 40%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근데 전망치 자체가 올해도 연간으로 따지면 370억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를 예상하고 그래서 2025년도 가게 되면 약 1,694억 정도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흑자 전환한다 하더라도 2025년도 PER 기준에서 130 오늘 종가 기준 해가지고 138배입니다. 왜 이렇게 높네요? 실적 개선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SKC 자체는 동박 기업이라고 하지만은 이 회사 매출액 구조 자체는 화학 부분이 매출액 60%입니다. 동박과 관련된 매출 부분이 27%밖에 안 돼요. 화학 업종이 안 좋으니까 동박도 안 좋은데 메인도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SKC는 동박 기업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화학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투자에 따라 가지고 캐파가 증설되면 이제 글로벌 1위까지 올라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2025년도 본다 한다도 상당히 부진하다는 측면이고요. 롯데머티리얼즈는 상대적으로
재무 내용 자체가 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안정적 이익이 납니다. 롯데모터리즈 같은 경우는 롯데에서 인수를 좀 했는데 롯데모터리즈 같은 경우도 2025년도 실적 기준에서 PER 26배 되는 수준이니까 이 정도로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이제 PBR 지표로 따지면 1.2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20% 정도밖에 자산 가치 대비해서 프리미엄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이 추가 하락 자체는 상대적으로 롯데모터리얼즈 자체가 하방은 상당히 강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2025년도 가봐야 매출액 단위가 8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캠퍼스 랑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PER 기준에서 53배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쉽지는 않다. 그런 관점에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종목 중에서는 제일 솔루스 첨단 소재가 제일 매력이 없는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운용령님이 보시기에 종목이 세 개밖에 없으면 여기에서 안정성 있는 종목들을 선택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 개선이 된다라는 거를 마음에 먹고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좀 공격적으로 좀 덩치라도 좀 키워가고 있는 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는 게 좋습니까? 일단은 업황이 지금 부진한 국면이고 지금 어디가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여전히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좀 봐요. 그러시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한다면 앞서 보였다시피 롯데모터리얼즈가 상당히 안정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SKC 같은 경우는 투자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2025년도 보면 부채 비율이 300%입니다. 너무 높네. 그렇죠. 롯데모터리얼즈는 부채 비율이 30%밖에 안 돼요. 너무 차이 나네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면 롯데모터리얼즈가 또 롯데에서 인수했고요. 롯데에서 53.5% 정도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주당 2조 7천억을 인수했거든요. 53.5%. 자, 계산해봤더니 주당 11만 원을 인수했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현재 지금 3만 원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롯데모터리얼즈가 가장 안정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공장, 오리 공장이 증설이 완료됨에 따라 가지고 실적 매출액 자체가 빠르게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함께 말씀드리면 왜 동박기업이 올라갔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시장에서는 작년도에 양극재만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랬죠. 근데 양극재가 실적도 안 좋은데 주가는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여주게 되면 대표적으로 엔캠이라는 주식이 지금 보여줬거든요. 6만 원짜리가 30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알박 기업인 양극재에 해당되는 알박 기업인 사마알륨도 최근에 주가 급등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박 기업인 적자 나는 양극재 종목들도 작년도에 100%, 200% 올라갔는데 우리도 박인데. 그렇죠. 동박 관련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도 못 들고 작년 고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도 못 갈 이유가 있느냐?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는 순환매 관점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못 갈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다들 적자인데 다들 적자 나는 기업들은 양극재 관련 연구도 작년도 엄청 떴는데 우리도 적자 났지만 우리는 작년도 주가도 못 올라갔는데 주가는 3분의 1 토막 반토막 났으니까 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 저는 순환매 관점의 주가가 좀 올라갔다 저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우선은 조금 상황은 좋지 않지만 종목들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근거가 있다라기보다는 기대감이 좀 더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번 제가 뭐 여러 프로그램에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려왔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어떤 이슈에 따른 단기 반등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소재 부품 쪽에서의 어떤 순환매 장세입니다. FEOC법으로 해갖고 그 중국 우려 집단법으로 해서 전해질 쪽이 뭐 상당히 뭐 강세였고요. 그쪽 위주로 강세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이런 또 그 동박 쪽도 좀 같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오늘도 지금 뭐 상당히 전해질 쪽이 지속적으로 뭐 강세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나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하고는 전혀 뭐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부품 쪽에 어떤 순환매 쪽으로 단기 어떤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 3사 모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단기 악재 소멸 또 이런 걸로 작용하는 것도 좀 있어요. 그리고 해석하기 나름이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지수가 또 오르잖아요. 또 오르다 보니까 또 뭐 전 섹터 다 반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떨까. 그리고 수급도 좀 유입이 좀 되고 있어요. 지금 SKC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하고 기관도 사고 있고 뭐 4거래 연속으로 SKC는 외국인이 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펀더멘털적으로는 전혀 아직까지는 바닥을 좀 안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사도 다 그런 기사입니다. 하반기 정도에 이제 동박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할 수 있다, 그런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동박 같은 경우에
저희 지금 이 3사 지금 동박 3인방이 지금 저희 한국 시장을 잡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펀더멘탈 쪽으로는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전기차 수요가 당연히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야지 아무래도 동박도 잘 팔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우리 윤영학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발 어떤 과잉 재고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침체를 이제 면치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해외 공장 어떤 확대 그런 부분도 있고 결국에는 또 이제 이 동박 쪽도 양극재나 2차 전지 섹터처럼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섹터이긴 합니다. 2022년 36만 톤 규모에서 연평균 27%씩 성장을 해서 30년에는 207만 톤 규모로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 섹터이면 부인할 수는 없으나 아시다시피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모두 양극재부터 해서 2분기 실적까지 다 좋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접근하신다면 수급적인 어떤 이슈 그다음에 바닥 반등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부품의 어떤 하위 섹터의 순환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박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뭔가 검증될 만한 숫자가 좀 나오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오늘의 반응은 반등은 이제 많이 내려온 거에 대한 살짝의 반등인 것 같은데 사실 양극재부터 시작해서 어떤 한쪽의 측면에서는 2차 전지 지금부터는 조금씩 모아가도 된다라는 시선들도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동박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김진환 전문가 네. 먼저요. 네. 우선은 저도 실적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부분이 지난 4분기 332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즉 적자입니다. 2개분기 연속 적자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예, 작년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기에 102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요. 그리고 이제 3사 중에 그나마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유일하게 흑자였습니다. 네.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13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이 실적도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한 겁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 즉 숫자로 지금 증명하지 못하는 섹터가 2차 전지, 동박 섹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주가라는 것이. 그래서 저도 이 3사 중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선 SKC 정도가 올해 2분기 수요 회복 어떤 전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매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회복이 좀 가장 빠를 그런 종목으로 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KC를 제가 뽑아봤고요. 예,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제적 투자의 어떤 고정비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흑자 전환 할 수 있을지 이런 아직 좀 의구심이 좀 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하반기부터 이제 재고 확충 어떤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모두 어떤 턴어라운드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SKC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동박 같은 경우에 이 제조하는데 전기가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기료가 되게 싸야 돼요. 그래서 아시아로 이제 거점으로 옮기는데 말레이시아 이제 공장 이제 가동률과 수율이 좀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싸군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레이시아로 좀 진출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도 좀 이제 SKC가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동박 사업 부진이 장기화되고는 있으나 이제 4분기 이번에 이제 반도체 소재 쪽도 좀 있거든요. 예, SKC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겹테마 정도 쪽으로 보시는 것도 좀 좋아 보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SKC를 한번 최선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자, 그럼 박준영 운영께서는 앞서서 이제 시장 업황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 중심으로 생각해보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목표되는 가격 전략은 어느 정도나 잡으면 될까요? 일단 근본적으로 동박 관련 기업들, 2차 전지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다른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알박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저는 상반기 정도까지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을 좀 해야 된다. 지금 시장이 괜찮아서 주가들이 올라가는 거지. 만약에 시장이 하향으로 하락세로 돌아선다 한다면 저는 또 충분히 주가가 하락이 먼저 나올 수 있는 섹터 자체가 물론 AI 관련 반도체 종목도 많이 올라온 종목도 그런 영향이 있겠지만은 그렇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순환 상승이 전개되고 있는 거냐. 코스피가 지금 워낙 강하니까 코스닥 시장은 다른 대안이었거든요.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가 주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바이오 종목들도 지금 모멘텀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이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롯데모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앞선 안정성 측면을 본다 한다면 왜냐하면 PBR이 1.2배이기 때문에 네. 거의 프리미엄이 없어요.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양극재 관련 종목들은 PBR이 지금 10배입니다. 아, 그럼 거의 없네요. 이게 동박 기업들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군요. 예, 떨어지더라도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지금 PBR 지표상으로 10배까지 되니까 주가들이. 네. 그런데 LNF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아마 8배, 9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프리미엄이 800%, 900%인데 동박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 SKC 같은 경우는 2.2배니까 네. 100%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진머트리얼즈 같은 게 20%거든요. 네. 프리미엄이 없어요, 거품이. 이게 거품이 꺼질 것도 별로 없다는 거죠. 하방이 그러네요. 좀 지지가 된다. 하방은 좀 지지가 됐는데 위로 올라가기는 앞서 얘기했던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돼야 되는데 증권사들이 하반기 때 좀 보고 있는 거고 저는 하반기 때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예, 그래서 낮게 잡아야겠네요. 상반기 정도까지 최소한 트레이딩 관점이고 하반기 때 실적 확인하고 난 다음에 네.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한 전략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 한다면 롯데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바닥은 좀 저점이 나온 것 같고 21평선이 돌아서고 있는 쪽이니까 21평선이 지금 33,500원이거든요. 네. 올라간다를 가정하면 35,000원 정도가 저점이 될 것 같고 뒤로 대신 올라갈 때는 45,000원, 42,000원, 45,000원이니까 이게 35,000원과 42,000원 사이에서 트레이딩 매매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그다음에 SKC 같은 경우는 아마 10만 원 넘어가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98,000원, 10만 원대가 작년 11월 달 정도 전후에 잠깐 10만 원대를 돌파했었는데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앞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또 투자에 따라 계속 자금 소요가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98,000원, 10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를 보시고 매수 가격은 가급적 85,000원 정도 아래권에서 접근한 전략. 즉 85,000원 매수, 그다음에 10만 원 근처 오면 매도하는 전략.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는 우상경제를 해가지고 주가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 있는데 네. 이것도 후발주 성격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15,000원을 상회하기는 쉽지는 않다. 주가는 바닥이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종목은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사이니까 그 사이에서만 잘 대응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정말로 턴어라운드가 진행된 시점에서는 그때 이제 중장기 투자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저 SKC 쪽을 또 좋게 보셨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 가격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네, SKC 같은 경우에 뭐 단기 지금 바닥은 살짝 좀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또 뭐 쌍바닥이라고 하죠. 이렇게 바닥은 좀 형성을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단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보입니다. 95,000원에서 10만 원 정도까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자면 96,000원, 7,000원까지는 우선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펀더멘탈하고 전혀 상관없이 2차전지 지금 소재 부품이 지금 순환매적인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또 제가 보는 그런 97,000원 이상 10만 원도 어떻게 보면 한번 또 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떤 호재 같은 것이 없었는데 뭐 장대 양봉이 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전해질 쪽이 조금 이제 뭐 빠지면서 이쪽이 또 이제 동박 쪽이 또 순환매적으로 좀 더 치고 갈 수 있는 모습일 것 같은데 만약에 10만 원 정도를 돌파한다면 그 다음에 한 10만 5천 원 정도까지 그걸 보시는 전략.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뭐 어떤 플러스 되는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좀 트레이딩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2차 전지에서 이제 전해질 쪽 동박 얘기를 좀 다뤄봤고요. 아직까지는 업황이 좀 쉽지는 않다. 하반기까지도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박주영 운용께서는 세 종목, 그러니까 대표적인 세 종목 중에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가장 좋게 보셨는데 한 35,000원에서 42,000원 사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김진환 전문가는 SKC를 보시는데 96,000원을 좀 초반에 보시지만 10만 원 넘어갔을 때는 이제 그 이상 한 10만 5천 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동박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세하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네. 살다 보니 네. 계절이 넘어갈 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요즘 또 많이 왔죠. 어제 네, 오늘. 어제 오늘 또 비가 오면서 온도도 좀 바뀌어가고 있고, 예, 또 개구리도 또 땅에서 올라오고. 자, 그렇기 때문에 뉴스토마토에서는 이 봄 음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봄의 네. 협주곡이라는 아름다운 이름과 함께 긴 잠에서 깨어난 이들을 위하여. 우리 시장도 좀 긴 잠에서 깨어나야 할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시장이 조금 너무 힘들다 보니까 따뜻한 봄이 오는 것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셨던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그래도 이 음악회 꼭 참여를 하셔서 그래도 봄이 오고 있구나, 따뜻해지고 있구나, 좀 이 봄을 한껏 즐겨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총 30분께 티켓을 공짜로 보내드립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되고요. 저희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면 고정 댓글에 들어가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회가 열리는 날은 3월 5일입니다. 3월 5일 화요일에 저녁 7시 30분에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나 또 저희 댓글창 올라오셔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QR 갑자기 저렇게 띄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는 이제 대응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 저 QR 어떻게 찍어야지? 순간적으로 막 핸드폰을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QR코드 찍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냥 댓글창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다. 맞습니다. 이도저도 복잡하면 그냥 댓글창 오시는 게 가장 편하다. 댓글창 오셔서 확인하시고 댓글창에 좀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셔가지고 아니 QR QR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가 막 이러는데 맞아요. QR을 못 찍으시는구나 이런 생각 그때 좀 했거든요. 네. 자 어쨌든간 종종 좀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수익 내서 여행 가자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네. 뭐 집도 바꾸시고 여행도 가시고. 자, 윤성 FNC인데 그렇죠. 네. 다 아세요. 자, 윤성 FNC입니다. 오늘 뭐 굉장히 강한 흐름이 보인 종목이고 거의 뭐 10만 원 노려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셨던 가격이 15만 원이라서. 높죠. 그러네요. 5%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산유로 계속 밀렸고 근데 올라갈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데 오늘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가면은 추가 매수하려고 오히려 이제 공격적으로 기다리고 계셨었는데 오늘 드디어 급등을 했습니다. 어찌할까요? 예, 저도 수익을 좀 내보고 싶어요 이러시는데 아직 여행을 못 가셨구나. 그렇습니다. 수익 내셔야 돼요. 내셨구나. 네. 우리 여행 가자님께서 수익 내려면 몇 번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막 강하게 올라가는 게. 네. 자, 그러면 박주영 운용께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오후장에 또 굉장히 세게 시세가 좀 나오는데 이거 흐름 좀 긍정적으로 볼까요? 장비 회사들도 특별하게 올라갈 이유는 없죠.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 앞서 얘기했다시피 작년도 양극재만 주식이었냐. 대부분 2차전 양극재밖에 안 올랐거든요. 맞아요. 네. 다른 것들은 철저하게 다 소외를 받았습니다. 물론 윤성 FNC 같은 경우는 급등했다 급락을 했지만은 부품이라든가 전해질이라든가 뭐 분리막 관련 기업들은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최근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준 것 자체가 엔캠이 보여주다 보니까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가고 그다음에 에코엔 드림이 그렇죠. 전구체 회사까지 급등한다든가 그런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좀 튕겨나오는 종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윤성 FNC 같은 경우는 작년도 26만 원대까지 갔던 주식이 아마 이 시간에 20만 원대 아마 특징 종목으로 아마 분석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그때 주가 상당히 비싸던 주식인데 결국 7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반등이 나오는 쪽인데 예상한 2차전지 장비 쪽에 이제 기술력은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턴키 방식의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너무 20만 원대 자체는 너무 과다하게 부풀린 상황이 크고요. 현재 이 회사가 작년도에 4분기 실적이 그래도 상당히 양호하게 좀 나왔어요. 이거 4분기 실적이 대부분 이제 4분기 때 몰아서 장비 회사도 실적 좋게 나왔어요. 뭐 P&T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CIS도 괜찮게 나왔고 대체적으로 그다음에 뭐 엠플러스라든가 종목들이 무난하게 나왔어요. 그럼 윤성 FNC가 혼자 잘해가지고 잘 나온 건 아닌 거예요? 대부분 기업들이 장비 회사들 보니까 4분기 때 몰아서 아마 수주가 집중되는 성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실적 발표된 이후에 CIS라든가 종목들이 좀 상당히 흐름이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윤성 FNC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작년도 26만 원대 갔던 것은 이제야 됩니다. 예사 현재 수주잔고가 3천억이에요. 작년 3분기 말 기준에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현재 예상한데 작년도에 연간 매출이 3천억이거든요. 그럼 딱 지금 수주잔고 잡혀지는 것 자체가 작년 3분기 말 기준에 딱 1년치입니다. 그럼 다른 것들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P&T라는 회사가 작년 영업이익이 아마 800억 정도 나왔는데 그 회사가 수주잔고가 2조 원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2조요? 2조, 1조 9천억이에요 정확히.
근데 작년 매출액이 중요하니까 작년 매출액이 연간 5천억입니다. 그럼 수지장고로 따지면 몇 배요? 4배를 깔고 있습니다. 4년치. 4년치 거에 일거리가 있다. 그럼 윤성 FNC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1년밖에 없다. 1년밖에 없어요. 네. 일단 현재로 봐서는. 물론 이 회사가 향후에 수주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직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업종, 왜냐면 시가총액 자체가 1위가 지금 PNT가 1위고, 그 다음에 윤성 FNC가 아마 2천억 정도 적을 겁니다. 네. 그렇게 본다 한다면 윤성 FNC 주가 자체가 그렇게 싸지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대장주는 여전히 PNT라는 주식을 좀 봐야 됩니다. PNT가 지금 뭐 800억 정도 이익 나는 회사고 수주장도 상당히 많은 회사고, 그나마 경쟁적인 회사니까. 근데 PNT가 가야지 윤성 FNC도 좀 가야 된다고 봐요. PNT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는 주가가 싸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 다만 윤성 FNC가 26만 원대 가다가 7만 원대까지 떠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주가 많이 빠졌다 싸다고 생각해서 지금 낙폭과 반등이 좀 나온다고 봐요. 근데 밸류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 근데 우리 시청자님 보니까 15만 원 사셨고 비중도 지금 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5%밖에 안 되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 더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못 사실 거예요. 못 사실 겁니다. 5% 정도 되면 좀 뭐 3%나 5%라든가 사셨을 건데 안 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가는 게 아닌가 얘가 살라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시그널은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현재는 저는 낙폭과 대 반등이라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 현재 차트로 본다 한다면 매물층으로 보면 딱 보면 여기 딱 걸쳐 있는 선이 10만 5천 원입니다. 10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조정, 이제 바닥은 저도 뭐 나왔다고 보고 있는 쪽이니까 조정권에서 조금 막 8만 8천 원이나 내려온다 한다면 5% 10% 정도 매수하셔가지고 10만 원 정도는 빠르게 좀 올라올 수 있지 않겠다. 10만 5천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성 FNC 오히려 같은 업황에서 PNT라는 그런 대장주가 그나마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매력을 더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비싸고요. 단기 반등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우선 약간의 이 추가 매수 전략을 통해서 목표가 10만 5천 원에 좀 빠르게 도달하고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올려주셨는데요. 얘기 나왔죠. 맞아요. 종목 진단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을 체크해 볼 텐데 일단 박살내자님께서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53,2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도 25% 가지고 있어서요. 적지는 않은데요. 동박에 대한 전망과 수익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앞서서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럼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과연 수익이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아직 펀더멘탈적으로 완전히 좀 해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53,000원까지는 조금 멀어 보이긴 해요. 좀 방법을 찾아볼까요? 맞습니다. 멀어요? 네, 맞아요. 이런. 우선은 뭐 LFP, 뭐 양극재, 뭐 고체 전해질, 뭐 실리콘 음극재, 뭐 다양한 그 소재를 지금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사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수 스페셜티하고 이제 황화리튬 공급 계약도 맺었어요. 그래서 뭐 전고체 쪽도 지금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실적적인 부분이 좀 우선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실적으로 숫자적으로 증명하지 그런 못하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세였죠. 근데 이번에 어떤 2차 전지 소재 부품 쪽에 어떤 지금 순환매적으로 좀 오르는 모습인데, 오늘도 보니까 지금 SKC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게 오늘 8.56%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그 다음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에서 5%대 올랐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테마주적으로 보면은 한 3등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또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또 3등인데, 이게 내일 만약에 뭐 SKC가 또 다시 뭐 강하게 가주면 순환의 어떤 테마주, 동박 테마주로 해서 3등으로 또 오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장이 좀 많이 가면 또 부대장, 뭐 2등, 3등주는 조금 늦게 좀 덜 가는 모습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또 SKC만 더 가든가. 그래서 그런 어떤 테마주적인 어떤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혀 펀더멘탈로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지금 순환매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상승이 좀 나올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이 회사도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에 말레이시아 5공장, 6공장 가동 본격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동박 종목들처럼 하반기에 좀 턴어라운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반기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고객 재고 요청, 재고 조정 이슈, 즉 이제 물량이 좀 이제 줄어들었죠.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재고 확충의 어떤 수요가 뒤따를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하이엔드 동박 같은 것들도 좀 기술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매출이 좀 확대되는 그런 어떤 이슈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뭐 나쁜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요. 근데 지금 뭐 저희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게 또 장기적으로 보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중이 25%대시면 그러면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포트의 한 4분의 1 정도로 가지고 계신데 지금 제가 선을 한번 그어봤는데 대략적으로 52,000원에 그었는데 그 위시거든요. 53,200원이면. 근데 이 정도 선이 좀 오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차트상 저희 뭐 다들 아시겠지만 121선 정도 이런 그 이평선, 장기 이평선을 깨고 올리는 것이 상당히 좀 에너지가 좀 많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뭐 상당히 동반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강하게 치기 위해서는 뭐 강한 모멘텀이나 어떤 이슈 아니면 뭐 실적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강한 테마 뉴스가 붙어야 되는데 뭐 그런 테마가 저희가 뭐 당장 뭐 내일 나올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동박 테마주적인 접근을 만약에 하신다면 상승이 그렇게 좀 강하게 지금 당장은 나올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4만 원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본격 턴어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선반영된다면 2차 전지 섹터 양극재 쪽이 이제 2분기부터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하면서 만약에 반등을 주면 순환매적으로 또 그때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주가는 1, 2분기 정도 선행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봄 이후에나 다시 한번 쌍바닥을 이루고 또 우상향할 수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이번에 지금 2차 전지 소재 부품 쪽 순환매일 때 단기적으로 칠 때 조금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던가요. 네, 아니면 그냥 좀 더 끌고 가시는 전략이 어떨까 합니다. 근데 끌고 가시더라도 53,200원이 오기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투자하실 수 있다면 하시는데 뭐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 4만 원 정도는 트라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25%대 비중이시라면 저는 보통은 분할 손절을 보통 하시라고 하시거든요. 말씀드리거든요. 한 3번 정도로 나눠가지고 네. 4만 원대 한번 손절하고 비중을요.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이제 한 4만 6천 원 정도. 그 정도에서 나머지 한 3분의 2 정도 날리시는 그런 전략. 이게 본절이 오기까지는 상당히 한 몇 개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자금 사정을 좀 감안하시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유는 할 수 있겠지만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또 매수가까지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단기 반등 시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전해드렸고요. 앞서서 운용유님께서도 35,000원에서 42,000원 사이 트레이딩 전략을 또 전달해 드렸거든요. 네. 이 구간에서 손실을 최대한 줄여내시는 방법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샤이닝님께서 JLK를 올려주셨는데요. 네. 오늘 JLK가 조금 세다 말았어요. 그런 상황이고 이 종목은 월봉 보니까 진짜 작년 한 하반기부터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분이 사셨던 가격은 바로 저 선이 그어져 있는 가격. 즉, 이게 이만큼 내려왔어요. 뭐. 맞아요. 네, 다 내려왔겠지 그 위치네요. 뭐. 네, 근데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나? 이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영령님 이게 보니까 한 16,500원에 20%신데 어쨌든 계속 모아 매집으로 계속 가셨던 건데요. 어떤 의견을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JLK라는 회사는 그 인공지능 기반의 AI 그 데이터 솔루션 제공 기업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뇌졸중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약간 루닛 같은 거죠, 의료 쪽. 예,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이제 뇌졸중 환자들의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뇌졸중이 걸린다든가 그 과거에 어떤 데이터를 추적을 해가지고 네. 미리 뇌졸중 환자를 사전에 알아내는, 예견하는, 매상하는 그런 어떤 그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아마 식약처 쪽에서 AI 진단과 관련 솔루션 쪽에 그 의료보험 수가 적용된 회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그래서 한때 이제 AI 솔루션 관련 쪽에 이 종목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주식이에요. 근데 왜 주가가 못 가느냐 제가 말씀드리면 네. 지금 아직 이 회사가 실적 발표를 안 했거든요. 안 했고 제가 이 종목 갖고 있으면 되게 불안합니다. 실제 언제 발표될 때까지. 왜 그러냐면 딱 보시면 이 회사가 지금 매출액은 30억 단위지 않습니까? 연간 단위. 20억, 30억밖에 안 되는데 연간 적자가 70억, 80억 계속 났어요. 그리고 작년도도 지금 예상치로서는 지금 2023년도도 지금 68억 정도 적자를 예상을 해요. 3분기까지 적자가 지금 거의 50억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4분기도 적자에서 누적으로 68억인데
근데 문제는 회사가 지금 자본이 97억밖에 안 남았어요. 까먹고 있네요, 지금. 예. 근데 올해는 자본 잠식을 안 당할 게, 작년도는 안 당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얘들이 자본 잠식 당할 것 같으면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미래 작년도에 증자라든가 했겠죠. 증자를 안 했다는 것 자체는 작년도 무사히 넘어갑니다. 문제는 이제 올해가 관건이에요. 올해도 대체적으로 보면 60억, 70억 정도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면 예산은 올해 어떻게든 자금 조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증자를 해야 돼요. 유상증자 나올 수도 있는. 당장 예산 실적 발표를 안 했으니까 혹시라도 작년 4분기 때 적자 예상이 지금 4분기 때 예상이 지금 한 20,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60억, 70억 정도 적자 안 하면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주가 못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뚜껑 열릴 때까지. 불안하거든요. 주가 갖고 있으면. 저 같은 거 이거 갖고 있으면 잠 못 자요. 그렇군요. 안 사시겠죠? 안 사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 자체가 내 주식이 시장에서 갑자기 거래 정지된다든가 그런 위험성이거든요. 뒤통수 맞는 거죠. 저는 그 확률이 1%, 2%만 있어도 그 주식은 매매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쪽이고 그리고 보니까 회사가 전환사채라든가 신주인수권 발행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어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2월달, 3월달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의 계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이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실적 발표가 나와야지 주가가 반등이 좀 나올 건데 근데 예산은 시가총액이 2,500억인데 갑자기 자본이 100억밖에 안 남았어. 그럼 PBR이 몇 배예요? 25배입니다. 그렇죠. 주가가 이 정도 비싸요. 그래서 회사가 보시면 주가가 한때 주가가 얼마짜리 주식이었냐? 3,000원짜리 주식이었어요. 그렇죠? 3,100원이었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3,100원대짜리 주식이 AI 붐을 타고 10배 가까이 올랐던 주식인데 지금도 15,000원짜리 주식은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대로 갖고 계시 실적 발표되면 제가 보기엔 약간 리바운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매물층이 지금 2만 1,000원대 강하게 포진돼 있으니까 18,000원대까지는 좀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청장님이 그 정도 뭐 충분히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낌새가 이상해가지고 주가가 그렇죠? 뭐 최근에 저점을 이탈한다 그러면 저는 매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하나 그래서 일단 18,000원 정도를 매도 목표로 보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불안함이 있습니다. 18,000원 꼭 근처에 가게 되면은 잘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종목 남겨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둘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알베로또님의 에코마케팅입니다. 9,9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 종목도.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님도 이제는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주가가 계속 지금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목표가 어떻게 잡을까요, 전문가님? 에코마케팅도 뭐 지속적으로 근데 하락 추세입니다. 뭐 실적적인 부분은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저희 그 코로나 때문에 안다르로 되게 좀 유명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안다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브랜드 평판 같은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나이키 다음으로 레깅스 쪽에서 거의 2위 정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많이 아시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안다르,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도 괜찮은데, 뭐 저희 근데 다들 요거 에코마케팅 하면 요게 마케팅 회사로 좀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도 좀, 이런 회사들이 인수를 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제가 보니까 그렇게 나쁜 그런 회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조금 수급적인 어떤 부분, 이런 것이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제가 항상 뭐 일정 정리하고 제가 이런 걸 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일정 정리할 때 이런 추세는 절대 저는 안 넣거든요. 거의 중장기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보니까, 단기 반등 보시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9,950원이면은 지금 뭐 거의, 손실권이죠. 그래서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단기 반등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종목이 바닥에서 한 번씩 어떤 튀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보시면 12월 달에도 그런 어떤 단기적인 어떤 반등 이런 것들이 좀 나왔고 거래량도 좀 어느 정도 나왔었거든요. 거래량이 좀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기 반등 대략적으로 한 1,500원 정도까지는 한 번은 이렇게 앞에 보시면 이력을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번씩 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끼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한 1,500원 정도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이슈 테마로 한번 칠 때 이렇게 익절하시고 나오는 그런 전략 괜찮아 보입니다. 네, 짧게 수익 내는 전략이고요. 1,500원 반등 목표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유튜브에서 차 마시는 여인님께서 원준 올려주셨는데요. 아, 이거 23,000원대 사셨네요. 비중도 많습니다. 20%의 비중이시고 23,000원대면은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였으면 진짜 꽤 높은 가격대 매수를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우선은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님께서는 원준 어떻게 보세요? 네, 앞서 뭐 2차전지 윤성 FNC 진단을 해드렸던 쪽인데 뭐 이 회사도 이제 그 열처리 장비와 관련된 2차전지 장비 회사지 않습니까? 네. 한때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회사이기도 한데 이 회사도 상당히 경쟁력은 좀 있어요. 이 회사도 보니까 작년 4분기 때 이제 실적이 이제 좋게 나오면서 연간으로 따지면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근데 수지 잔고를 좀 봤더니 이 회사가 작년 그 3분기 말 기준에 수주가 한 1,100억 정도 좀 되네요. 작년도 1년 매출액이 1,300억인데 이게 1,300억 원에 3분기 말까지 1,100억이니까. 근데 회사가 보니까 작년 그 3분기 이후에 수주한 걸 보니까 올해 1월 달도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해가지고 대규모 수주 계약이 아마 대충 2천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작년 하반기에 올해 1월 달에 수주한 걸 감안하면 한 3천억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수주 잔고는 좀 괜찮아요. 그렇군요. 괜찮은데. 근데 뭐 다른 3천억 정도 되면 이제 3년치 정도 좀 되는 거니까 작년 기준에 매출액 기준에 가지고 평균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차전지 장비회사도 수주 잔고를 좀 본다 한다면. 근데 제가 이제 작년도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괜찮다는 앞서 이제 실제 괜찮다는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 제가 엠플러스라는 회사지 않습니까? 엠플러스 최근에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 40% 떴어요, 저점에서. 근데 엠플러스가 제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드린 겁니다. 엠플러스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종목이 9,000원대, 만원대 아래 내려갔다 14,000원까지 올라갔다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밸류가 어떠냐? 이 회사가 PR이 주당 EPS가 1,600원이에요. 현재 주가 12,000원이면 PR도 아니면 8배입니다. 앞서 윤성 FNC가 거의 30배 가까이가 되고요. 그거보다 낫네, 훨씬. PNT가 20배 가까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 말씀은 윤성 원준도 괜찮지만은 이 회사가 작년도 연간 단기 수익 60억이거든요. 60억 주당 EPS 390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 PR 몇 배죠? 약 60배입니다. 60배가 50배 정도 되네요. 대충 계산. 50배. 낮지는 않네요. 낮지가 않습니다. 주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가 자체도 하방은 좀 지지가 되죠. 길쭉 있어서. 등락 구간이 전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23,000원에서 사셨는데 일단 여기에 지금 매물측이 두텁게 지금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텁게 좀 포진이 좀 돼 있는데 이 가격대를 넘어가기가 쉽지 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한 22,000원인가요? 예, 그렇죠. 22,000원대 이 가격 단기적으로 조금 작년 8월달 이후를 본다 한다면 지금 이 가격대 매물치 20,000원대도 아니에요. 21,000원대가 고점 정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목도 하방도 제한적이고 상반도 제한적일 것 같아요. 갖췄네요. 예. 그래서 다만 앞서 이제 작년도 하반기 때 수주를 많이 받은 부분 자체가 올해는 좀 좋아질 것 같긴 한데 현재로 봐서는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현재 주가는 17,000원대 21동 평선 위에 있으니까 저점이 좀 나올 것 같고 25,500원에서 21,000원 정도가 적정하게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가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 정도 좀 매수 가격에서 약간 손실을 좀 현재로 봐서는 이제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21,000원을 넘어가기 힘드니까 만약에 주가 좀 내려온다 한다면 약간 좀 5% 10% 정도 매수하셔가지고 25,500원에서 21,000원 정도 사이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이 예상됩니다. 이제 목표가 많아봤자 21,000원이니까 약간 추가 매수 전략을 통해서 잘 그 목표가에 좀 빠르게 도달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종목은 윤기숙님이 남겨주신 첨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보 오늘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91,5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종목이 작년 말에 좀 갑자기 그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더 많이 내려갔죠. 8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조금 움직이는데 문제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21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손실이 너무 커서 그냥 보지도 않고 있었는데 요즘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요. 추매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좀 가능성이 있나요? 전문가님? 좀 힘들어 보입니다. 우선은 요 첨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발표가 뭐 상당히 뭐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영업 손실 36억 정도 나왔었는데 적자 전환했죠.
그때 오히려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나쁠 것이 있나 뭐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4분기 실적 발표가 단기 어떤 악재 해소로 뭐 단기 반등을 좀 주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첨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차전지 소재 부품 쪽에 어떤 순환매적인 그런 흐름으로 오늘 좀 반등이 같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얘기해드리면 올해 예상 매출이 그래도 그나마 전년 대비해서 36% 증가한 2,478억에 영업이익 139억으로 적자 전환했던 부분이 흑자 전환한다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하반기 정도부터 이제 신규 라인도 이제 본격 이제 가동을 하게 되고 그래 여러 가지 그런 호재 같은 것들이 하반기에도 몰려 있어요. 2차전지 섹터가. 그래서 첨보도 본격적인 어떤 반등은 하반기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2차전지 섹터가 또 다시 한번 또 테마로서 한번 또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봄 정도에 조금 이제 이를 선반영해서 좋은 어떤 그 풍풍이 불 때 같이 좀 뭐 어떤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그런 2차전지 섹터의 종목들은 저는 단기적인 어떤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20% 비중이어서 좀 저도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만 이럴 때 마찬가지로 한 4번 정도에 나눠서 3번 정도에 나눠서 분할 손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20%나 들어가 계셔서 다른 종목을 사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단기 반등은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정확히는 9만 한 7천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해 보이는데 이 지금 내려오면서 쌓였던 이 매물을 이 소화해서 돌파하기는 좀 상당히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9만 7천 원. 그래서 여기서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분할로 중장기적으로 손절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9만 7천 원 정도에서 3분의 1 정도 손절하시고요. 하반기 정도 아니면 저는 봄 3월, 4월 정도에 다시 재차 2차전지 섹터 좀 반등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 증시가 만약에 네. 반등을 준다면 그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한 11만 원 정도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나머지 정도 날리시는 이렇게 손절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만약에 저라면 그냥 차라리 그냥 20% 정도를 그냥 저는 이번 반등에 좀 손절을 하시고 차라리 기회를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기숙님이 그냥 1년쯤 더 두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이 묻어두는 손절이 너무 무서우신가 봐요. 수익 손실이 너무 크니까. 맞아요. 근데 보통 그러세요. 저도 거의 9년 전에 처음 할 때 그랬었거든요. 손절을 못해요. 손절을 못하니까 다른 지금 날아가는 종목도 오늘도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막 날아가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이 종목은 내리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1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실 바에야 저는 차라리 그냥 손절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항상 저는 말씀드리는 게. 기회비용으로. 네, 기회비용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충분히 수익의 기회가 시장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붙잡고 있기보다는 그 기회를 잡는 쪽으로 저희가 진단 도와드렸으니까요. 1차 9만 7천 원 그리고 11만 원에서 비중 조금씩 덜어내시면서 손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는 또 이제 반도체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TSE를 좀 준비를 했는데 예, 관련된 내용들 오늘도 꽤나 또 손실을 좀 보고 계신 또 분이어가지고 아니 반도체 다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이러신 분들은 오늘 2부에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 테니까요. 쉬는 시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유튜브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음악회 티켓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